개입이 포함된 인가 추론 방법들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전 인터베이션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는 두 개의 논문을 준비했는데요. 논문을 한 개만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논문을 읽다 보니 너무 짧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논리적으로 다가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논문 두 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인트로인데 편향에 대해 설명을 하더라고요. 두 논문 공통적으로. 우선 편향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모델이 특정 방향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의미하는데 이 커주얼 인퍼런스 분야에서는 편향은 주로 훈련 데이터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만약에 새나 비행기를 클래시피케이션하는 태스크가 있다고 했을 때 새 훈련 데이터의 배경은 전부 초록색이고 비행기의 배경은 전부 파란색이기 때문에 배경의 색만 보고 해당 데이터를 분류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비행장 위에 서 있는 비행기는 잘 분류를 못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커전 인프러스 분야에서는 이 개입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특정 변수의 값을 변경해서 다른 변수, 여기서는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만약에 뭐뭐라면 어떨까라는 방식이 개입인데 아래 그림과 같이 만약에 비행기의 배경이 검은색이면 잘 분류할까?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에서 자전거라는 이미지를 제거하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변수의 영향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입이 추가된 첫 번째 논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는 CVPR에서 2021년도에 게재됐고, 현재라는 기준이 2024년 8월 달 기준으로 사이테이션이 252입니다. 그냥 이 부분도 모델이라기보다는 모든 어텐션에서 편향을 제거할 수 있는 모델이고, 모델 어거노스틱하게 단순하게 붙일 수 있는 모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한하는 방법의 모든 부분인데, 우선 X는 인풋 데이터가 들어와서 CN을 거친 P점앱이고, A가 X를 통해서 구한 어텐션 웹입니다. 그리고 Y가 각 클래스별 확률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X 같은 경우는 P점앱이 인풋 데이터가 세라고 했을 때, P점앱은 날개, 그러니까 이 X 같은 경우가 이제 인풋 데이터, 그러니까 세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피처맵인 X 같은 경우에는 새 날개, 다리, 머리통 뭐 이런 식으로 특질들이 있고 이 어텐션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날개, 다리, 머리에서 어느 부분에 분류를 하는 데 강조를 두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앞서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분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특징 맵과 어텐션을 리니어 프로덕트로 해서 어느 정도 강점을 두냐, 어느 부분에 강점을 두냐 하는 식으로 리니어 프로덕트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웃풋 값을 뽑게 되는데요. 각 클래스별 확률이 뭔지 뽑게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이 어텐션 같은 경우가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거나 학습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A바라는 개입을 추가합니다. 이 A바 같은 경우는 유니폼보나 랜덤포를 활용을 해서 기존의 어텐션이 아니라 어텐션을 일정하게 주거나 랜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미지 자체에 집중하도록, 그러니까 이 X 자체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학습된 어텐션과 이 개입이 포함된 어텐션의 분류 결과, 그러니까 각 y 값을 뺄셈해서 그 각 클래스별 확률을 산출하고 그것을 실제 클래스 레이블과 크로스 엔트로피로 학습시키게 되고 L others 같은 경우는 기존의 로스 펑션을 사용합니다. 뭐 불리면 엔트로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 로스 자체를 좀 의미적으로 이해가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텐션 학습이 잘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인데 어떤 가정을 했을 때인데 기존의 학습이 잘 된 어텐션과 인풋 이미지를 통해 산출된 세라는 레이블 값의 확률 값과 이 랜덤어가 형성된 A 바를 통해 어텐션을 통한 분류한 세라는 레이블 확률 값의 차이를 통해 Y 이펙트라는 것 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 확률 값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랜덤하게 형성된 A발 통화 확률값은 이 실제 레이블이 y-값의 확률값이 낮을 것이고 잘 학습된 A를 통한 확률값은 정답 레이블과 높은 값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이 확률값의 차이는 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 값이 y 이펙트인데 그래도 실제 레이블인 새와 y 이펙트 값이 유사할 거기 때문에 아 나는 학습이 이미 잘 되고 있구나 해서 기존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어텐션 방향으로 학습이 더 잘 되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 배드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학습된 어텐션 값이 이상하게 학습되었을 때인데 다음과 같이 인풋 이미지에서 사람을 분류하는 문제라고 했을 때 기존에 학습된 어텐션 값과 인풋 이미지를 받아서 사람의 레이블 확률인 값과 랜덤이나 유니폼 분포의 어텐션 값을 기반으로 사람의 레이블 확률 값의 차이는 둘 다 이상한 어텐션이기 때문에 확률값이 작을 것이고 이 값의 차이인 y 이펙트 값도 당연히 둘 다 작기 때문에 값이 작겠죠. 그래서 해당 로스를 통해 아, 너 어텐션이 잘못되고 있어. 다시 다른 방향으로 학습해라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고치는 로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해 봤을 때 이 논문의 인트로 부분에서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훈련 데이터가 다음과 같을 때 바이어스가 일어나서 다음과 같은 세 분류 문제에서 배경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바이어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듈이 개발되었다라고 했는데 다음과 같은 세 케이스의 대입해 보면 만약 이러한 배경이 초록색인 트레인 데이터가 엄청 많이 들어와서 바이어스된 어텐션은 이 배경에 집중하고 찍힐 것이고 그래서 배경에 집중하고 학습된 어텐션과 랜덤한 어텐션의 차이인 Y 이펙트 값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배경에 집중하도록 바이어스가 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 자체 인트로와 좀 괴리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실험인데 PPT의 장표는 만들지는 않았지만 뭐 수치적인 것은 당연히 뭐 이 논문 본인들이 뭐 잘했다, 본인들 쏟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림을 통한 실험 결과를 봤을 때 각 데이터셋에서 기존의 어텐션 같은 경우가 두 번째, 두 번째 열이고 기존의 어텐션 값이 이제 두 번째 열, 이게 아워 어텐션이라고 표현된 부분이고 베이스라인 어텐션이라고 포함된 이 두 번째 열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제한하는 방식의 어텐션이 세 번째 열인 our attention이라고 보시는 값인데 좀 기존의 attention은 객체와 다른 부분, 좀 이상한 부분, 배경 같은 부분에도 집중해서 본다면은 앞서 설명드린 attention은 뭐 모듈을 통해서 조금 더 봐야 할 부분만 보도록 attention이 학습되고 있는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객체에만 집중하도록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논문에 대해 소개해 드릴 건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스캐닉 그래프 제너레이션에 관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SGG는 그러니까 이 주어진 이미지에서 객체와 이들 간의 관계를 탐지하고 이를 구조화된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는 작업인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학습 과정이 사람이 일일이 이미지를 보고 다음과 같은 노드의 어텐션을 만들고 해당 모델이 해당 객체가 뭔지 그리고 위가 어디 있는지 뭐 탐지를 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연결해서 최종적으로 캡션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분야에서 만약에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라이드 온과 같은 데이터만 불균형하게 학습하면은 바이어스가 일어나서 다음 같은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모델이 사람과 자전거만 보면 다음 그림처럼 사실상 넥스트 2인데 라이드 온이라고 해서 바이어스가 일어나서 모델이 아웃풋을 내뱉는 문제가 있다고 이 조단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도 바이어스를 해결하고자 한 논문이 2020년 CVP에 처음 게재되었습니다. 사이테이션은 현재 2024년 8월 기준으로 720이고요. 이 본문도 딱히 모델에 대한 구조가 없고 이 부분이 모델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인데 뭐 이미지의 특질과 포지션을 잡고 캐셔닝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노드 간의 관계가 이전 논문보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각 노드를 보시면 U 노드 같은 경우에는 input 이미지와 페스터를 RCN에서 ROI, Region of Interest를 거친 객체에 대한 위치 그리고 X는 이미지의 객체가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이면 팔다리 열고 이런 특질을 나타내고요. Z는 해당 객체가 무슨 클래스인지, 뭐 사람인지 동물인지, 그리고 Y는 해당 객체가 어,
해당 객체의 특질들과 위치를 통해서 객체가 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앉아 있다, 자전거를 타고 있다를 나타내는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노드에 연결된 특성의 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 노드의 특징을 보고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여기 설명하는 글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부분인데 앞선 논문과 마찬가지로 인터베이션을 통해서 바이어스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y 언더바 XU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이 노드의 모든 인과관계를 이용해서 어떤 이미지를 보고 캡셔닝하는 경우이고 이 Y 언더바 X바 ZU는 X에 해당하는 객체의 특질을 인과관계에서 제외시켜서 캡셔닝하는 경우인데 그리고 최종적인 로스 텀 같은 경우는 모든 인과관계가 포함된 캡셔닝 값과 객체의 특징만 인과관계에서 제외된 캡셔닝 값의 차이를 통해서 구성이 되는데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이 훈련 데이터에 많다면은 기존의 방식대로 모든 인과관계를 포함해서 학습시켰다면 자전거와 사람이 보이면 사람이 서 있든 뭐 앉아 있든 전부 다 사람이 자전거를 탄다. 라고 모델을 아웃풀 값을 내뱉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도 모델이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있다, 라이드온 하고 있다 라고 아웃풀 값을 내뱉는 바이어스가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이 자전거 옆에 있는 사람 이 두 개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훈련 데이터에 많이 없으니까 이 돌 옆에 있는 사람 이미지에서 돌이라는 엑스인 특정 객체의 특질을 지우거나 자동차 옆에 서 있는 사람의 이미지에서 자동차라는 객체 특징인 X를 지우거나 해서 조금 더 사람의 행동 묘사의 모델이 면밀히 보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사람과 자전거가 같이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무조건적으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라고 캡처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이 조금 더 이제 치우치도록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자전거 옆에 앉아 있다. 그러니까 이 행동 묘사에 조금 더 치우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사람이 자전거 옆에 앉아 있다. 사람이 자전거 옆에 서 있다와 같이 잘 해주도록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험 결과인데, 뭐 저가 처음 보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 보는 베이스라인 모델들과 데이터 성능평가 지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단기간에 좀 이해하고 설명하기에 문제가 있어서 해당 그림으로만 대체를 했는데, 이 노란색 부분이 기존의 베이스라인 모델을 통해서 노드 간의 연결을 동안 캡처링한 작업이고 이 민트색 부분이 제한하는 방식을 활용한 캡셔닝 작업인데요.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뭐 서퍼보드 위에 서 있다, 뭐 바다 위에 있다와 같이 뭐 온에 좀 바이어스가 돼서 나타나고 아래에 보셔도 코트가 뭐 문 위에 있다, 커튼이 문 위에 있어 같이 마찬가지로 온에 바이어스가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제안하는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비치 위에 뭐 걷고 있다, 서퍼보드 아래 서 있다, 그리고 코트가 뭐 문에 걸려 있다와 같이 조금 더 행동 묘사에 집중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안 찾아갈 수도 있는데, 병모가 소개해준 논문도 그렇고, 지금 소개하는 두 개의 논문도 그렇고, 인간 추론 분야라는 것 자체가 바이어스 때문에 어떤 특정 노드를 끊어내자라는 느낌으로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